이번 화에서 드디어 정숙과 영호가 뽀뽀를 했습니다. 이게 예고편에서 정숙이랑 영호가 뽀뽀를 하다 보니 여자들의 선택도 스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영호와 정숙이 1대1 데이트가 성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자와 영자가 영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볼 수밖에 없었죠.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결국에는 영호와 정숙이 뽀뽀를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고받고 결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호의 빚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화 참 정숙과 영호의 뽀뽀가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 1화부터 정숙이 누군가와 뽀뽀를 한다고 스포가 됐었고, 거기다가 저번 화에서도 이미 정숙과 영호가 뽀뽀를 하는 게 예고편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둘은 이전 화에서도 가벼운 스킨십, 그러니까 목에 얼굴을 기대거나 팔에 뿌린 향수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하다 보니 적응이 돼서 그런 걸까요? 거부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둘이 뽀뽀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화 예고편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뽀뽀를 하는 건 좀 눈꼴시럽긴 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긴 한데, 정숙이 순자 보라고 일부러 더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설마 그러겠어요? 둘이 너무 좋나 보죠. 하여튼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번 영상은 당연하게도 가장 핫한 정숙과 영호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이 있었는데, 정숙은 당연하게도 영호를 선택했고, 영자는 슈퍼데이트권을 영호에게 썼었기 때문에 상철과 영호의 느낌을 비교해보고 싶다면서 상철을 다시 선택하고, 순자는 이미 정숙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광수에게로 노선을 틀어버리죠. 그래서 정숙과 영호의 1대1 데이트가 성사됩니다. 근데 정숙은 영호를 선택해놓고선 계속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고 다대일 데이트를 하기 싫다고 징징댑니다. 그러면서 나 다음 사람이 또 여기 올 것 같다면서 순자를 은근슬쩍 까내리죠. 도대체 순자가 정숙에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숙은 순자를 본인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영호에게 말하는데, 뭐 영호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냥 순자 싫다고 계속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자는 광수를 선택하면서 정숙과 영호의 1대1 데이트가 시작되는데, 정숙은 시작부터 본인은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영호에게 말해버리죠. 그러고는 그럼 지금 우리 뽀뽀할까? 라고 영호에게 말하는데, 영호는 커플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못 참겠는지 계속 왜 안 되냐고, 솔로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왜 하면 안 되냐며 계속 영호를 설득하죠. 아니, 영호도 하고 싶겠죠. 영호도 남잔데. 근데 정숙과 영호의 데이트를 보면 옆에 거울에서 스태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니까 본인들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 뽀뽀를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스킨십을 과감하게 원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한결같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영호는 정숙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럼 조금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정숙은 불을 끄고 어둡게 한 다음 캔들을 켜서 분위기를 냅니다. 그러고는 뽀뽀를 계속하기 시작하죠. 아니, 저도 이제 정숙과 영호가 뽀뽀하는 거에 적응을 했나 봅니다. 둘을 보면 방송인데 진짜 왜 저래? 싶긴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에이, 지들끼리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둘이 결혼까지 하고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5일 만에 뽀뽀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정숙은 5일이나 솔로나라에서 같이 살았는데 사회에서는 한 달 동안 거의 썸 탄 거랑 비슷한 밀도로 5일 동안 같이 매일 붙어있고 매일 저녁, 점심, 아침 같이 먹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의 사회에서는 한 달 동안 썸 탄 거랑 똑같아요, 밀도가 라고 말하는데, 저도 반박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5일 동안 그냥 모임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난 남녀가 5일 동안 같이 붙어 있었던 거니까 사실 뭐 5일 만에 뽀뽀를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첫날부터 뽀뽀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이해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진짜 MC들 말처럼 대본도 없는 너무 리얼인데, 정숙과 영호가 과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둘이 뽀뽀하는 모습을 너무 다 보여주다 보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연애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납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숙에게 설득당해 버렸어요. 하여튼 근데 이 다음 대화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진짜 결혼하고 싶었으면 솔로나라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성격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히면 결혼 더 못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 알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숙의 말에 영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나랑 결혼하면 되겠네 라고 바로 답해주죠. 그래서 정숙이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묻는데 영호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 돈 많아? 입니다. 뭐 결혼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결혼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너 돈 많아? 라고 묻는 건 진짜 워낙 개념이 없는 정숙이니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돈 많냐는 정숙의 말에 영호는 본인은 학자금 6천만 원을 갚느라 돈을 못 모았고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6천만 원을 갚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면서 본인은 열심히 살고 돈 허투루 안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연봉이 한 6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는 한 7년 일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갚고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는 본인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현재 모든 걸 공개하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돈 허투루 안 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학자금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호가 막 돈을 모으려고 노력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빚 갚으면서 일 열심히 착실하게 잘하고 본인 하고 싶은 거는 잘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호가 돈을 못 모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약간 영호 본인은 돈 한 푼도 안 쓰면서, 그러니까 옷 하나 사는데도 10,000원 20,000원짜리 옷 사면서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아직까지 6천만 원 학자금을 못 갚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잘하고 빚 적당히 갚으면서 남는 돈으로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학자금 대출을 아직 못 갚은 게 분명히 납득이 되는데, 뭐랄까 영호는 본인에 대해서 말할 때 본인은 되게 열심히 착실하게 할 거 안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학자금 대출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갚느라 돈이 없는 것일 뿐이지 라고 변호하는 느낌? 까놓고 말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연봉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데 그 월급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는 뭔가 쓸 돈 안 쓰고 열심히 산 것처럼 말하지만 그냥 쓸 돈 쓰고 살았다는 거죠. 영호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본인을 올려치기 하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호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돈을 못 모은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학자금 대출 대신에 그 돈을 모았으면 6천만 원이 모여 있을 테니까 영호의 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하는 말을 잘 보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재산이 마이너스라는 말에 정숙의 표정이 내가 비싼 향수 페이크에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듯이 표정이 굉장히 굳어졌지만, 이미 뽀뽀한 이후에 영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솔로나라에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현재 마음으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도 정숙의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돈 얘기를 먼저 꺼냈던 정숙인데 돈이 중요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라면 영호에 대한 정숙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껴지고, 근데 뭐 둘 다 대기업 다니고 둘 다 정말로 이제부터 열심히 잘 모으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더 잘 살 테니까 이제부터 둘이 뭐 결혼을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잘 모으면 되니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영호와 정숙 둘이 깊은 대화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형커는 당연하고 결혼까지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